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조만남TV의 조만남입니다.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코오롱 인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4년 4월 15일이고요. 저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매출을 보면 18년도에 매출이 이제 4조 4천억 정도를 하였고요. 23년도에는 5조까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2년으로 보면 5조 3천억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상대적이지만 어쨌든 18년 대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였고요. 22년 대비는 좀 줄었다. 그러니까 업황이 좀 좋지 않았구나라고 좀 긍정회로를 한번 돌려보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두 자릿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뭐 18년부터 23년까지겠지만 그래서 23년에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576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3.1%가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이 507억, 1%의 당기순이익을 유지를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즉 부채 비율은 104.9%인데 자본을 보시다시피 18년도에는 2조 2천억, 그리고 23년에 2조 9천억을 봤을 때 매출액은 그리고 22년에 자본은 2조 7천억으로 봤을 때 비록 이제 18년보다 이제 매출이 늦고 그리고 22년보다 매출이 줄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이 늘었다. 그리고 부채가 줄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부채 비율은 104.9%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를 하고요. 23년에도 1159억을 투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에 이제 다양한 이제 군들이 있는데요. 산업자재, 그리고 화학소재, 필름 전자재료, 패션, 기타 사업. 그래서 이 빨간색 체크한 게 이 산업자재가 이제 매출의 거의 45%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화학 소재가 17.6%, 그리고 필름이 9%, 그리고 패션이 25.2%, 기타 산업이 2.8%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필름 전자재료군이 22년, 23년 좀 부진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자재군에는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타이어 코드, 자동차 에어백, 산업용사, HDPE, 아라미드, 그리고 부직포, 인공피혁, 수분 제어 장치, 이건 수소입니다. 그리고 화학 소재는 석유 수지,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필름 전자재료군, 패션군, 기타 사업군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코오롱 인더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 몇 개만 딱 뽑아서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이 이규호 코오롱 그룹 부회장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용렬 명예회장님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정격 은퇴를 했는데 이때 장남인 이규호 부회장이 경영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식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규호 부회장님은 주식이 있냐? 주식이 없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성과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요. 2012년 즉 84년생이고 12년부터 경영 수업을 착착착 밟아서 아마 코오롱 그룹의 중추적인 곳을 다 거쳤는데요. 21년 이것을 통해서 10년 만에 즉 2012년에 인더스트리에 처음으로 입사를 하고 22년에 사장으로 승진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코오롱 글로벌 내 자동차 부문 분할한 신설법인인 코오롱 모빌리티에 출범을 시키고 계열사 첫 수장 자리를 맡았었습니다. 이때 첫해 매출은 2조 4,030억. 이것을 바탕으로 지주사와 코오롱 인더 사내 이사를 선임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규호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과를 좀 보여주셔야 지분을 받고 이제 명예회장님한테 이제 인정을 받을 건데요. 보시다시피 코오롱 지주사는 이용열 명예회장님이 49.74%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인더 같은 경우는 코오롱 지주사가 33.43%, 그리고 이용열 명예회장님이 1.19%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이제 코오롱 지주사의 어떤 역할이나 보시다시피 2017년에 코오롱 그 지주사에 326억 원을 보냈고요. 23년 3분기에는 260억. 그리고 과거를 보면요. 283억, 247억, 213억, 259. 그러니까 코오롱의 이 매출 영업이익의 꽤 거의 4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영업수익의 45% 안팎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요, 2018년 지난해 3분기 코오롱에 올려보낸 합산금액 1,576억, 꽤 많은 돈이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이제 코오롱이 투입을, 그러니까
코오롱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도움이 됐던 누적 금액이 1354억 원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이제 코오롱 입장으로는 돈을 벌었고요. 그 이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이제 우수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에비타가 이제 평균 3,204억 원이고요. 꾸준히 매년 3천억 원의 안팎의 에비타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2022년을 제외하면 출범 이후 연 2천억 원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이제 대부분 달성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오롱에 대한 배당 여력을 늘릴 뿐만 아니라 코오롱 자금 지원 없이도 자회사에 대한 원활한 출자 가능한 동력이 되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2015년 제외하면 출범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하고요. 3분기 2조 4천억인데 사실 2023년 아까 이제 자본 비중을 보면 거의 3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자본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그룹에 있어서 코오롱 인더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캐시카우 역할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규호 이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근데 숙제하기 참 좋은 환경인데요. 사실 그룹 자체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위축과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한 부진한 성적표인데요. 이규호 부회장님이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반전을 깨한다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생산 설비 증설을 완료, 수율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아라미드는 슈퍼 섬유라해서 무게 강철 대비 강도가 5배 이상 높은 건데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생산 시설을 이제 건설을 3차에 걸쳐서 완료를 하였고요. 수소 사업도 전도지휘를 하는데요. 수소는 일단은 현재 많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아라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호 부회장님을 이제 보좌하는 이 사장님 두 분, 김영범 사장님, 유석진 사장님, 그리고 부회장 윤광복 부회장님, 이렇게 부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요. 코오롱 인더에는 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2009년에 12월에 코오롱에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인적 분할을 됐을 때 이 경영위원회가 창설이 됐는데요. 그 당시 이웅열 명예회장님은 이 경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룹 총수로 계열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사 열사 결정에만 참여를 했는데요. 현재 이규호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2023년 코오롱 모빌리티 대표 사장하고 코오롱 전략부문 이제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경영위원회에 참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코오롱 인더에 대한 경영 전반은 이 세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범 대표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사회생활 시장을 코오롱 타이어 코드 사업부를 입사를 하여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코드가 굉장히 성장의 주 방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석진 코오롱 FNC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2018년 코오롱 FNC 지주사 대표님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취임 후 21년 매출이 1조 그리고 22년은 1조 2천억 굉장히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점은요, 사실 코로나 때 골프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때 신규 온라인 편집 숍터 카트 골프웨어 브랜드 지포, 골프 브랜드를 확 젊은층을 대상을 하고 테니스 붐을 고려해서 스포츠 브랜드 헤드를 리론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났는데 2017년도에는 박살이 났고요. 2017년도에 안타그룹과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가 합작 법인 설립해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4천억을 달성을 했고요. 북미에 대해서 지금 상품 R&D에 힘을 주고 있고 이 역시 중국처럼 이렇게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오롱의 그 인더스트리 밑에 그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정리를 하였는데 너무 많아서 옆에 기사로 가름을 하였고요. 그게 밑에 이제 상장된 거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플라스틱, 그리고 비상장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재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타이어 코드, 그리고 아라미드를 쭉
이제 봐야 될 포지션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필름, 전자, 패션 다양하게 있습니다.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고무를 한껏 들켜내면 이 섬유가 있습니다. 이 카커스라는 불리는 곳인데요. 이것이 바로 코어롱인더의 타이어 코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천연 고무 27%, 합성 고무 26%, 타이어 코드가 24%가 들어가고요. 시장은요 현재 10조 7천억 원에서 35년 3배 이상 성장 전망입니다. 그리고 요즘 SUV가 많이 타는데요. 일반 차량보다 평균 1.5배 많은 펫 타이어 코드가 들어가고요. 전기차는 10에서 20%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기차가 훨씬 무겁고 SUV도 무겁기 때문이죠. 시장 점유율 효성 첨단 소재는 48%, 코어롱 인더는 15%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자동차, 보호, 산업, 복합 소재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는데요. 스틸 대비 6배 높은 인장 강도, 스틸 대비 4배 높은 탄성률로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형이 작습니다. 그리고 높은 내열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전기,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물리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에 들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타이어 코드와 합쳐서 들어가도 딱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코어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라미드 더불어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에 첫 번째 증설, 2020년도에 두 번째 증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증설. 총 15,310톤의 국내 시장 1위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요. 아라미드 펄프를 또 생산량 2배를 증설했습니다. 1,500톤에서 3,000톤으로. 이 아라미드 펄프 같은 경우는 아라미드 원사 절단 후 물리적 마찰에 의해서 부스러기 형태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클런치, 가스켓 등 차량 제품의 보강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기존 브레이크 패드 대비 분진이 70%를 감소한 친환경적이고 소음 절감, 그리고 우수한 제동력, 부품 내구성 등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에도 이제 힘을 줬는데요. PMR, 즉 현재는 1.1만 톤인데 2.1만 톤, 2배가량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PMR은요. 열 안정성과 점 접착성을 높여서 높인 석유 수지로 고성능 타이어, 전기 케이블, 그리고 위생제 등의 첨가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 타이어 내구성을 강화해 배터리 탑재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30% 더 무거운 전기차의 노면 제동력과 주행 안정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타이어 코드, 그리고 아라미드, PMR 이 세 개를 합쳐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큰 힘이 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타이어 시장을 잡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굴 잡겠다? 바로 효성 첨단 소재를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토메탈이 있습니다. 이 아토메탈은요. 철과 크롬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의 원자 구조를 불규칙하게 만들어 분불의 소재로 강화한 비정질 합금 소재로서요. 부식과 모모에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고 일반 합금보다 탄성과 경도가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코어롱 인더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MOU를 맺었는데요. 즉 이것을 달 탐사 로봇의 외부 코팅 소재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아토메타 테크 코리아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요. 현재 코어롱 인더가 지분을 88.6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웅열 명예회장님이 이것을 골포공 개발에 일단 한번 해보라 해서 개발을 했더니 동일한 조건에서 13에서 18m를 더 날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이제 골프공에 들어가고 향후 이제 향후 이제 우주 산업에 들어간다면은 또 달 탐사 로봇 같이 외부 코팅 재료도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어롱 인더는 일단 필름 사업을 처음에는 매각을 하려고 하였지만은 한행 컴퍼니와 합작 법인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필름 사업이 잘 되다가 중국 제품에 이제 중국산 제품에 잠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행코와 합작을 통해서 필름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 소재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지금 현재 생각을 바꿨고요. 그리고 현재 효성 첨단, 즉 코어롱 인더스트리가 타이어 코드용을 생산한 아라미드를 200억 규모로 이제 추정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어롱 인더스트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지방법원의 당사를 상대로
아라미드, 나일론,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 관련해서 미국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를 이유 아래와 같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효성 첨단 소재 미국 대상으로 일단은 소송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코오롱 인더는 아라미드를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추정을 되는데요. 만약에 이 소송을 이긴다면은 3배, 즉 대규모 손해배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포인트는 요거죠. HTC, 즉 아라미드 나일론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 즉 미래 타이어 코드를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 자리를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효성 첨단 소재가 51%를 갖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가 15%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유의미한 소송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송을 걸었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효성 첨단 소재가 지난 2015년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특허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 기각 및 각하를 결정을 하였죠. 즉 지난달 2024년 3월에 바로 이거에 대해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아시다시피 15년에 걸렸는데 24년에 났다는 9년이 걸렸다는 거고요. 지금부터 9년이면은 30년을 벗어나는 건데 어쨌든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났던 이 발표를 바탕으로 이제 소송을 건 거기 때문에 9년간 뭐 대략 9년 가까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오롱 인더는 최고 11만 4,500원에서 쭉 빠져서 현재는 35,000, 시가총액이 9,659억 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딱 두기 좋을 것 같고요. 추정포가 8.91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요, 이규호 부회장님 경영 성과를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설한 아라미드 펄프, 타이어 코드, 석유수지에 대해서 공장이 증설되고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토메탈 필름 사업의 변화, 그리고 시가총액이 9,659억. 그래서 이를 통해서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